41번 밑줄근 이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112년 만에 고국어로 내려놓기. 자 황제로 즉위한 고종은 이 개혁을 추진하는데 자 황제로 대한제국의 황제로 즉위하고 연호를 광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광무 개혁이 되겠습니다. 고종이 재위한 기간이 1897 이제 그 광무제로서 이제 재위한 기간이 1897년에서 1907년이지만 실제로 이 광무 개혁은 이제 그 러일 전쟁이 나오면 이제 중단이 되죠. 사실상 뭐 보호국가 되니까. 자, 요 시기 아무튼 이때 그 개혁의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느냐. 광무 개혁은 일단 전제 군주제를 표방합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칭했고 대한국 국제에 보면은 바로 전제 군주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제 군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재정과 군사에 있어서 이 황실의 영향이 크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군사적 경우에서 황제가 직접 군권을 장악하는 바로 원수부라는 것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왕실 재산 관리 기구인 이제 황실 재산 관리 기구인 내장원이 이제 뭐 각종 전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탁지부가 원래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는 기구인데 돈이 부족해서 이 내장원에서 돈을 빌렸을 정도까지 그런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내장원과 원수부. 자, 그래서 정답은 원수부 설치와 대한국 국제반포. 둘 다 1899년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영선사는 개항 이후 청에 파견한 그러한 사절단이 되겠죠. 김윤식을 단장으로 해서 교육 입국 조서는 2차 가보개혁기가 대회인 1895년 2월에 발표한 교육만이 나라를 세울 수 있다. 그래서 국가가 교육에 신경을 쓰는, 즉 각종 관립학교, 한성 사범학교 등 이런 관립학교 설립에 어떤 기초가 되는 법령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46년 중도 좌파 여운형이 중심이 되는, 그 다음에 중도 우파 김규식이 중심이 되는 이 단체는 이제 극자 극우파의 방해를 별단한 것이 1947년 해제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좌우 합작 단체죠. 위원회 형식으로 이제 결성이 되었는데, 좌우 합작 위원회는 약 한 뭐 사실상 뭐 한 1년 정도 이제 결성이 돼서 여운형이 이제 피살이 되면서 동력을 잃고 뭐 사실상 뭐 중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1946년 10월에는 좌우 합작 7원칙까지 합의에 이르고 미 군정에 뭐 지원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46년 말까지는 그렇게 가능했지만 1947년도에 들어오면서 미국의 군정이 이제 미 국무부 본국의 그러한 방침, 즉 트루먼 덕트린이 이제 1947년 이제 3월에 이제 발표되면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해서 대화보다는 대결적 구조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 조직이 된 원인은 무엇이냐? 좌우합작위원회가, 그것은 이제 그 1946년 5월에 1차 미소 공의가 결렬이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그런 문제가 있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1946년 6월 이승만의 이제 정읍 발언이 있는데, 여기서 남한만이라도 빨리 이제 뭐 북측가처럼 뭐 위원회라든지 임시정부를 빨리 수립을 하자. 남한만의 단독 정부론이 이제 대두가 되자, 이렇게 되면 나라가 쪼개지게 된다,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 좌우합작 위원회가 이제 곧 여기에 대응해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에 대해서, 왜냐면 우파 쪽, 극우 쪽이 이쪽으로 힘을 몰아가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운형 김규식이 했고 주도했고 1차 미소 공동회 결렬이 배경이 돼서
정읍발언 나오고 그런 것이 또 배경이 돼서 자화합작 인화가 나왔죠. 그리고 자화합작 7원칙은 이제 그 절충적 입장이 됩니다. 좌익과 우익에.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토지 개혁과 관련돼서는 이제 뭐 토지라도 봐도 되고 뭐 농지와 관련돼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절충한 게 뭐냐면 유상몰수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유조건 몰수죠. 유조건이 좀 달려 있는 몰수가 되겠고 이제 몰수란 말이 조금 어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매입이 되는 것이고 분배 형식은 이제 무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북한은 뭐 무상 몰수 무상 분배고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농지 기역에서는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이렇게 무상 분배 아니 유상 매입 유상 분배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절충적 입장이라는 거. 그 정답은 3번인데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강령을 발표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나온 대한민국 건국강령이고 이건 아직 일제 치하였던 1941년 11월에 나온 것이죠. 조소왕의 삼균주의라는 건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가가 시행되던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유신체제를 비판했다가 뭐뭐와 방공법을 위반하는 혐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1호, 2호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유신헌법제 대표적인 악법인 긴급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어떤 법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 대통령의 어떤 명령으로서 기본권을 이제 제한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아무튼 유신헌법 체제, 예. 예. 유신헌법 체제의 그러한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긴급조치라는 것이. 이때는 굉장히 우리의 일상생활까지도 좀 많이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장발이라든지 또 뭐 미니스커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까지 단속을 했고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정답이 이제 1번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전혀 시기가 다르죠. 발췌개헌안 이거 이제 6.25 사변 중인 1952년 7월에 있었던 것이죠. 예. 이때 이제 임시수도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예. 그리고 금융실명제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이제 1993년 김영삼 정부 때 이제 금융실명제가 제정이 된 것이죠. 교복 자유로졌지 사복 입고 등교한 학생. 자,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 때인 이제 1900 이제 이제 82년 제가 뭐 그 세대에 해당이 돼 그러는데 이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983년에 이제 전면적으로 실시를 했죠. 예. 그러니까 또 전두환 정부 때가 되겠고요. 이거는 YS 정부, 이거는 이승만 정부. 자, 그 다음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해산에 분노하는 시민. 자, 반민특위가 이제 이제 1949년 1월에서 이제 8월까지 이제 존속을 했습니다. 6.6 사태라 해가지고 경찰의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이제 해산이 이제 시효를 단축하면서 이제 조기에 원래 있던 확보된 기간보다 빨리 더 해산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이승만 정부가 되겠죠. 예. 잘 모르더라도 유신체제는 박정희 정부고 박정희 정부 시기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다음 결의문과 관련된 민주화운동. 자, 여기 보면 4.13 독재 헌법 옹호. 4.13 독재 헌법 옹호라는 건 이제 4.13 호원 조치를 말하는 것이죠.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반발해서 호헌단대 민족범 지치 바로 6월 민주항쟁의 바로 직선제 개헌 요구 이것이 되겠죠. 결국 온 시민들이 다 나섰기 때문에 결국 굴복을 하고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가 나오게 되었죠. 예. 자, 이게 바로 6.29 선언이 여단 대통령 후보 바로 노태우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고 선언하게 된 것이죠. 6.29 민주화 선언. 예, 198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허정을 수반하는 과도 내각이 들어선 것은 4.19 혁명과 관련된 것이죠. 1960년. 예. 그 다음에 조봉암이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자, 요거는 이승만 정부 때인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이 선전을 하고 무소속 나서 선전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을 얻었기 때문에 혁신 세력을 규합하여 진보당을 창당을 했는데 2년 뒤에 이제 그 정부에 의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해산당하고 조봉암 자신은 역시 방공법 이런 위반 혐의 등으로 인해서 결국 전격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개헌을 통해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금과 마련이 되었다. 자, 이게 바로 이것도 이제 4.19와 관련된 것인데 이제 이게 바로 이제 4차 개헌하고 이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3차 개헌이 이른바 허정 과도 내각에 의해서 내각 책임제 그러는 개헌안이었고요. 또 이거를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소급 입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소급 입법을 이제 하게 되는 뭐 그러한 헌법 개헌이다 이렇게 장면 정부 시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 교수단이 대통령 하야를 시위 행진을 벌였다. 이게 이제 1960년 4.19 혁명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 교수단 시위가 결국 이승만 당시 대통령에게 결정적인 충격을 주고 그 다음날 4월 26일 날 하야를 하게 되고 허정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된 것이죠. 다 4.19와 관련이 된 것이죠. 1번, 3번, 4번은.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5번 다음은 어느 지역의 문화유산 안내도이다. 뭐 메가도 장군 나오고 뭐 공화춘 나오고 이거 뭐 인천이죠. 예. 인천은 이제 그 강화도 조약에 의해서 세 번째로 개항이 된 곳이고요. 또 청나라 세력 청인들이 여기 이제 집단 거주하게 된 것이죠. 조계지가 좀 많이 있어요. 인천이. 이쪽은 이제 중국 쪽, 일본 쪽도 있고 또 인천 상륙 작전 등등 있고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정답은 이제 5번이죠.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인 거류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보이고요. 이쪽은 이제 중국 거리고, 예. 그래서 이제 부산 강화도 조약에서 원산, 인천 요 순서로 이제 개항이 되는데 이게 1876년, 이게 1880년, 이게 1883년입니다. 예. 그래서 일본인 거리주도 만들어진 것이죠. 자, 오페레트가 남양근묘 도구를 시도한 데는 충남 예산군 덕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고요. 일본과의 교역을 위해 게시후시가 열렸다. 이건 이제 부산 쪽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가 생긴 것은 두 번째 개항지인 원산이 되겠죠. 원산학사. 예. 국제보상운동이 전국에 처음으로 일어난 것은 대구 광문사죠. 서상동 김강재 대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6번 가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동에 한 천지가 있으니 따로 뚜렷이 중국과 구분되어 나눠져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요동 이제 우리나라와 중국을 이제 가르는 그 경계가 되는 게 이제 요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요동 이쪽으로는 우리 민족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쪽에는 황제, 우리는 이제 왕, 약간 사대의식적인 것이 있지만 아무튼 중국의 역사와 우리 민족의 역사 이것을 시가 형식으로 기록한 역사서 이게 바로 이승유의 제왕운기가 되겠습니다. 충렬왕 14년이 1287년에 저수를 해서 찬진한 것인데요. 원간섭기 때죠. 그만큼 우리 역사가 대등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가 있죠. 중국과 구분되어 나눠져 있다. 예.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 대등하게 서술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단군부터 나온 것이죠. 그 처음 누가 풍운을 일으켰는가. 자, 그 다음에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고 김씨가 남쪽을 찾았는데 북쪽은 대씨 발해라 하였다. 남북국 역사. 이거 유독공의 발해고에 대한 설명이죠. 예. 고종 8년인 1784년에 이제 서울 출신
규장각 검사가 아닌 이제 유득공이 저수를 했는데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죠. 발해사를 우리 역사로 예, 인식을 했고요. 자, 정답은 5번인데 우리나라 고대사를 기전치 형식으로 자, 우리나라 고대사를 이제 기전치 형식으로 정리한 것은 삼국 사기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것은 예. 1145년 김부식에 예. 뭐 고려사도 있긴 한데 고려사는 이제 고대사가 아니죠. 예. 아무튼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7번 밑줄은 이 도로가 건설되던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이 도로 이거 뭐 경부고속국도이죠.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8년에서 시공을 해서 1970년에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 시기 1960년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1965년에 있었죠. 베트남전 파병 1964년부터 73년까지 있었죠. 자, 박정희 정부는 이제 1962년부터 5년 단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었죠. 62년, 67년 이제 2차 때죠. 3차가 71년이니까 2차 경제개발 5개년 추진하는 거. 요게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통해서 고통분담 이거는 이제 그 김대중 정부 때 IMF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노력을 한 것이죠. 노동자, 사용자, 정부가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나간 것이고 국민들은 근무기 운동 등등으로 해서 자발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삼저호황, 저유가, 저달러, 저환율 등의 이러한 것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일어난 거 이거는 1980년대 전두환 정부 시절이죠. 예. 그 다음에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300산업 세 가지 하얀 거 제분 그러니까 이제 면화, 밀가루 그 다음에 이제 그 설탕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소비재 쪽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제 원조 우리가 원조를 많이 했다니까 1950년대가 되겠죠. 6.25 전쟁이 있던 이제 그래서 이건 이승만 정부 때인 1950년대 모습이고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이 도입이 됐다. 이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인 1997년에 외환F 위기가 자금을 받게 되었죠.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고통분담 정책이 김대중 정부 때 이제 시작이 됐다. 그래서 2001년 3년 만에 조기 상환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민속놀이. 이 민속놀이는 안동에서 개성된 거로 안동하면 이제 차전놀이가 유명하죠. 고려군과 호백제군이 안동에서 이게 이제 고창 전투가 되는데 공산 전투에서 밀리던 고려군이 이때 이제 역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당시 이제 호족들이 안동제 호족들이 이제 그 고려 쪽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원이 뭐 지렁이라고 해서 지렁이를 밀어내는 형식 두 패가 나뉘어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밀어내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노다리 밟기도 이제 안동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복주 안동으로 이제 피난을 하게 된 것이 이제 그 2차 홍건적이 침입이 있습니다. 공민왕 때 이게 1361년인데 이때 이제 그 노국대장 공주이죠. 원나라 출신 여기 이제 그 개천을 건너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발 벗고 이제 건널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시녀들이 이렇게 다리를 놓은 곳이죠. 노다리 밟기. 격구는 뭐 옛날부터 있었던 남성들의 그러한 놀이이고 무과 시험이 하나의 실기 시험이기도 하죠. 석전 이건 뭐 옛날부터 우리 민족들이 이제 호전적으로 하던 시골들의 그런 놀이이고요. 연달리기는 뭐 옛날부터 있었죠. 뭐 김유신이 이제 그 비담 염종이란 때 뭐 그 이 연을 이제 올려가지고 사계를 끌어올렸다는 그러한 기록도 있긴 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9번 가에 들어갈 사진으로 적절한 것은 시기순으로 바라보는 남북교류 역사 7.4 남북공동성명 1972년 최초로 남북 간에 합의된 문서이죠. 자주평화 민주기 대단결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이거 노태우 정부 때
상호 불가침과 교류 협력 이런 것을 강화시킨 것이죠. 1991년 12월에 제정이 되었죠. 요 사이 시기 것을 고르는 것인데, 자, 최초의 이산가족 고향 방문단이 의외로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입니다. 예, 그때 서울과 평양 상호 교차 이제 고향 방문단이 나오게 되었죠. 자, 나머지는 다 김대중 정부 이후에 관련된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1998년 2월에 이제 출범하게 되었는데 1998년 11월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좀 앞서서 1998년 이제 현대 명예회장 정주영이 소떼 500마리를 들고 방북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2000년에는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6.13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틀 뒤인 6월 15일에 유명한 6.15 공동선언이 이제 발표되고, 여기 후속 조치 중에 뭐 이산가족 3번, 경의선 연결, 뭐 개성공단 건설 이런 것이 있죠. 예, 그 후속 조치에서 경의선 연결 공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전두환 정부 시기인 1985년에 쓰던 최초의 이산가족 방문 2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다음 상황이 쓰던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시민함양대에 참석한 윤보선 대통령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은 1961년 내각 책임제 개헌에 따라서 이제 이듬해 이제 그 5.16 혁명 전까지 8월에서 이때 윤보선 대통령 장면 총리가 되는 것이죠. 예. 아무튼 이제 이제 장면 정부 시기라고 보면 돼요. 예. 요 시기의 모습인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혁명 완수를 위해 이제 좀 경제에 좀 힘을 쓰자, 복지사회 건설, 뭐 외국에서 원조 없이도 살 수 있는 국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이제 바로 내각 책임제 정부가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 양원제가 실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바로 참의원과 민의원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정답은 이제 4번이 되겠고요. 이제 근데 1년도 못 가서 다시 단원제로 돌아갔죠. 자, 중국과 국교가 수립이 됐다. 북방정책, 공산권과의 그러한 외교 수립, 이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많이 있었죠. 1992년에 수교를 했고요. 구소련은 1990년이고, 장기 집권에서 삼성개헌이 단행되었다.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1969년에 있었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신군부가 이제 정권을 장악한 이제 5.17 이제 전국 비상계엄 확대이죠. 그리고 광주 민주운동을 잔혹하게 진압한 다음인 이제 1980년 5월 30일쯤인가 요때 이제 국보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상임위원장에 전두환이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민주당과 일부 야당이 3당 합당을 이루었다. 이게 1990년인데, 자, 이때 당시 이제 5공화국, 이때 이제 여당이 이제 민정당인데, 당시 이제 야당이 이제 1로 3김으로 이제, 1로가 이제 노태우, 이제 대통령이 당선됐죠. 이제 3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통일민주당, 그 다음에 평화민주당, 줄여서 뭐 평민당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공화당, 이렇게 있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수로 있는 여기를 따돌리고 이제 통일민주당과, 왜냐면 이제 당시 이제 민정당이 이제 대통령은 여당이지만 이 야당이 더 의석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되기 힘드니까 이 통일민주당이 이제 김영삼, 이게 이제 김종필, JP, 이 둘이 이제 같이 합당을 해서 결국 나중에 이제 김영삼 이분이 이제 3당 합당의 결과물로 이제 여당 프리임을 얻어서 이제 대통령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평화적 정권 교체는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이죠. 예전에는 야당이었지만 여당으로 갈아타게 된 것이죠. 3당 합당. 그래서 민자당이라고 했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을 통해서 제16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고급편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